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랑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파랑새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민요에도 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난 게 앉지 마라. 저는 그 노래를 들을 적마다 참 이 파랑새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랑새 그러면은 사랑, 행복, 희망, 뭐 대충 그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이 행복이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로토닌,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파랑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파랑새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파랑새가 뭘까? 그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어쨌든 파랑새라는 것은 행복이고,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가차에 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파랑새라는 것은 그게 행복이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책방에 가서 파랑새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은 정말 완전히 새 책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내가 분명히 읽은 책인데 뭐 주인공이며 수돌이며 전혀 딴 책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뭐 대부분 우리가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것을 우리 읽고 걸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저 그때 그렇게 읽은 것만으로 나는 문학 전집을, 세계 전집을 읽었다 하는 그런 기분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뭘 물으면은 까맣게 대충 뭐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랑새를 찾아 읽었던 사연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파랑새가 색이 자그마한 줄 알았어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첫째는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읽으냐. 또 그러고요, 이게 저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 아니올시다. 이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연극 시나리오로, 희곡으로. 그리고 이 파랑새, 저는 영국 작가가 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파랑새는요, 모리스 메테링이라는 분인데 벨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놀랐던 것은 이 양반이 그러니까 1911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더구나 이 파랑새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은 양반이라면은 뭔가 이 파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근데 아주 가난한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은 미찌루, 또 오빠 이름은 찌루찌루. 좀 이상한 이름이죠. 어쨌든 이 두 남매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분들 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지를 않아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동생이 묻습니다. 오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는 걸 차려놓고 먹지를 않지? 뭐 오빠 생각에는 뭐 배가 안 고프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참 이 가난한 이 남매는 먹을 것도 없이 잠이 들었는데 밤에 꿈에 이 마귀 노파가 나타나요. 마귀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니들이 파랑새를 찾아서 가져오더라. 그러면 이 파랑새는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욕심껏 뭐든지 다 해준다. 그래서 이 남매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 아니죠. 파랑새를 찾으러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도 파랑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지친 그런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잠이 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 방 안에
아주 큰 새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주 더러운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새가 차츰차츰 파란새로 바뀐 겁니다. 와, 파란새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파랑새를 그저니까 그 이웃에 이 다리가 불편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파랑새를 안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리도 거뜬하게 안고 낳고 정말 아주 신통한 이 말액이 분명히 됐습니다. 와, 내가 여기를 놔두고 우리가 어디를 그렇게 찾아다녔지? 그래서 정말 참 좋으라고 했는데도 이 파랑새는 공안 저 창을 통해서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 스토리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파란새가 날아갔으니까 행운도 날아갔고 뭐 행복도 사랑도 희망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남매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모처럼 다가온 행운인데 이 파란새가 날아가다니. 그래서 이 오빠가 그 연극 마지막에 이게 무대에 서서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랑새를 보거든 제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돌려주십시오. 저희들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힘없이 이런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연극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은 그게 얼른 보면 꼭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생각 소설 같은데 희곡 같은데 저는 그 연극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냥 옛날에 읽었던 그게 뭐 전부였었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른들이 읽어야 할 거리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허황한 행복의 꿈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파랑새 꿈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파랑새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교훈을 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랑새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속에 파랑새가 있다.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근데 이거를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 파랑새는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희망은 없다. 괜히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랑새는 가질 수도 없고 괜히 찾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우리는 파랑새 없이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파랑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도 왜 이 작가는 파랑새 괜히 찾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 괜히 행복이다, 뭐 희망이다,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말아라. 특히 이 작가는, 이 노벨상을까지 받은 양반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원망스럽긴 합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희망도 뭐 행복도 괜히 꿈꾸지 마라. 헛된 소리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그 양반은 굉장히 정직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래, 그 양반이 맞아. 그 양반 말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참 행복을 찾고 뭐 하지만 어디 마치 행복이 어디 있어가지고 찾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은 아예 꿈꾸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 처음부터 행복이라는 건 없고 희망이라는 것도 없고 그게 필요하면 네가 만들어야 된다. 어디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다. 저도 어디 글을 쓰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갇혀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의 그 파랑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구나. 길에 굴러 달리는 거. 그냥 우리 똑똑히 눈만 뜨고 잘 보면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참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아니냐? 그게 정직한 이야기 아니냐? 그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세로토닌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런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읽었던 것이 이 파랑새입니다만은 이 파랑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양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결 더 무겁고 정말 깊은 이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파랑새라는 것은 희망과 꿈과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게 필요하면은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없다. 고로 네가 필요하면은 네 손으로 만들어라. 저는 그게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길에 함부로 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희망을 걸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이 참 일터를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처럼 어디든지 어디가 무엇만 잘하고 잘하면은 이 정말 한 자리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않는 게 좋겠다. 네가 정 원한다면은 네 손으로 만들어라.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중국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40%가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참 그런 명문 대학에 참 어떻게 재수가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은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그 사람들은 HBS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야. 하여튼 여기만 나오면은 막 평생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를 가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제가 특징이 놀랐던 것은요, 그 젊은이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종종걸음이에요. 뭐가 그리 바쁜지. 뭐 여자들도 또막또막 가고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우리처럼 앉아서 느긋하게 마시는 커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스탠드가 저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잔을 넣으면은 커피가 나오면은 서서 마십니다. 나는 그 친구들이 회의장에 앉아서 회의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저 복도에서 뭐 어디서 강당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며칠 서서 하는 겁니다. 전부 스탠딩 미팅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니 HBS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저는 그때 참 몇십 년 전에 본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파랑새가 어디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찾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아이들은요, 전부 찾을 생각이 아니고 만들 생각을 한다고 했더라. 이게 전혀 우리 젊은이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중소기업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는요,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히 대기업에 가서 여러분 줄을 서가지고 해봐야 여러분 대기업에서 과장 얼굴 한번 보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대기업에 평생을 있어봤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자기 머리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중소기업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술도 개발하고 또 자기 기술 개발한 거를 사장이 우선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가서 사장 만날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월 초하는 날 신년 인사가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은 파랑새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파랑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도 그렇고 중국 학생들, 젊은이들도 그렇고 파랑새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참 잘 읽었다. 여러분들 혹시 안 읽었으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